안녕하세요. 주식 트레이너 주트입니다. 저희가 오늘 할 종목은 바로 네이버입니다. 저희가 저번 컨텐츠에서는 네이버의 라이벌 회사 카카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고, 이번에는 네이버에 대해서 한번 기업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이버 또한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현재 주식은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맛보기로 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 네이버는 15만 5천 원을 지지를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가 중요합니다. 일시적으로 이 15만 5천 원을 깨고 내려간다면은 13만 원까지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 매수가는 15만 5천 원에 30%, 2차는 13만 원에 50%, 그리고 3차까지는 오지 않을 것 같은데 3차까지 만약에 와준다면, 이 10만 원까지 와준다면 땡큐 하고 나머지 20%를 추가로 매수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면 매도가는 23만 3천 원에서 28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우선 네이버가 어떤 회사인지 알고 투자를 해야 되니까 네이버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는 현재 네이버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나타내주는 표입니다. 2015년부터 2022년 3월까지 네이버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전부 다 몰라도 돼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검색, 서치 말고도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엔 좀 더 자세하게 네이버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네이버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차지하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서치 플랫폼, 검색, 디스플레이, 그리고 커머스 광고, 중개, 판매, 핀테크, 우리가 핸드폰으로 많이 쓰는 페이 서비스, 그리고 디지털 금융, 컨텐츠, 웹툰, 만화 웹툰이죠. 그리고 제페토, 스노우, 그 다음에 B2B 서비스인 클라우드, NCP, 웍스, 클로바 등이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에도 속하지만 AI 쪽도 이 AI 쪽도 맞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각 서비스별로 매출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네이버가 총 매출이 100%라고 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서치 플랫폼, 얘가 역시나 매출이 가장 많습니다. 43.4%, 그리고 커머스 부분 21.9%, 그 다음이 컨텐츠 부분입니다. 15.4%, 그 다음에 핀테크, 페이 같은 그런 거죠. 얘가 14.4%, 그리고 나머지가 클라우드입니다. 4.9%. 현재는 이 클라우드가 4.9%로 좀 작은 편인데, 앞으로는 이 B2B가 좀 더 늘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는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네이버가 많은 자회사도 있고 많은 일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네이버와 카카오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재무제표,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요? 주주 현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위에 게 네이버, 밑에 게 카카오입니다. 보시면 네이버 자사주는 8.42%, 국민연금공단 8.29%, 그 다음에 펀드, 그러니까 다른 회사죠. 다른 회사가 투자한 게 5.5%, 그 다음에 이해진, 대주주죠. 얘가 3.74%, 그 다음에는 뭐 작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마찬가지로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가장 많은 주식을 두고 있는 게 설립자, 대주주 24.13%, 그 다음에 연금공단 6.36,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다른 회사가 투자한 거 6.28, 자사주 1.93, 나머지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여기서 뭐 국민연금공단도 똑같이 투자를 했고, 다른 회사에서 투자한 것도 다른 회사니까 상관없고, 가장 많은 큰 차이점이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대주주가 얼마나 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설립자, 대표가 얼마나 들고 있는지인데,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3.74%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카카오는
24.13%나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영향력은 대주주, 그러니까 창업자의 영향력은 카카오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전문 경영인이나 이런 공공적인 쪽으로 서비스 쪽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이버가 좀 더 안정적일 것 같다. 왜? 이 대주주의 주식이 작으니까. 카카오는 이 대주주의 입김이 많으니까 얘가 좀 더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많은 부분이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카카오든 네이버든 여러 가지 많은 자회사가 있는데 이 카카오의 가장 많은 자회사들 이런 얘들은 IPO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주식 상장을 시켜버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카카오를 사는 이유는 이 카카오 안에 있는 웹툰 그리고 각종 서치와 그 서비스 부분 이러한 부분을 보고 우리가 카카오를 사는 건데 이 카카오가 이러한 부분을 하나씩 다 주식 상장을 시켜버리면 얘는 그냥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카카오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이 카카오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 대주주는 좋겠죠. 자기가 지분을 많이 들고 있으니까 이걸 다 IPO 시키면 시킬수록 이에 대한 지분도 늘어날 테니까 이 대주주는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채권 관리가 전혀 관계없는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우리 같은 개인 주주 같은 경우에는 이 카카오 주식만 들고 있는 거거든요. 껍데기만. 그러니까 이 카카오가 다른 거 알짜배기는 다 주식 상장을 시키고 나머지 별로 없는 거는 이 카카오 밑에 있다 보니까 이 카카오의 주식은 앞으로 그렇게 오를 성장력이 별로 없다. 저번에 카카오가 많이 올랐던 거는 이 카카오 밑에 많은 서비스를 카카오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오른 거고 현재는 대부분의 많은 것들을 IPO 상장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게 다 떨어져 나가면 정작 이 카카오는 별거 아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이버와 카카오를 생각하면 그래도 네이버를 사는 게 좋다라고 나오는 말이 바로 이것 때문에 이래요. 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도 이 밑에 자회사가 많습니다. 사실 얘들도 돈이 되니까 당연히 IPO를 하려 했어요. 주식 상장을 하려 했습니다. 했는데 네이버든 카카오든 어쨌든 전 국민들이 쓰는 플랫폼이죠. 그러니까 사적인 것보다는 공적인 서비스가 많다는 겁니다. 이 공적인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이 공공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 정치권에서 얘들을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국민들이 안 좋아한다 싶으니까 이 네이버가 이런 IPO를 하려고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이 정치권에서 네이버를 빵 때립니다. 야, 너희 그렇게 하지 마. 우리 국민들 괴롭히지 마. 너희 사적 이익 취하지 마. 해서 네이버가 이거를 주춤해서 안 했어요. 그리고 많이 두드려 맞았죠. 그거 말고도.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때는 카카오가 주식이 쌌기 때문에 카카오는 별 그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가 이렇게 두드려 맞는 사이에 카카오가 막 그 소상공인도 침해를 하고 IPO도 막 진행하고 막 해요. 그런 사이에 2020년도에 코로나 터지고 그 이후에 주식이 빵 오르면서 네이버가 예를 들어서 한 4, 5배 정도밖에 안 뛰었다면 카카오는 7, 8배 정도가 뛰었어요. 왜? 네이버는 정치권한테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그러한 게 있었기 때문에 많이 못 갔고 카카오는 상대적으로 정치권한테 두드려 맞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때 이렇게 많이 오른 건데 그 이후로 상장을 막 많이 하고 또 자영업자 침해도 막 많이 한다는 뉴스가 쏟아지니까 이제는 정치권에서 이 카카오를 빵 때린 겁니다. 야, 너희 그렇게 하지 마. 이러니까 이 카카오도 지금 주춤주춤 하는 거죠. 네이버처럼. 이렇게 되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다음번 상승세가 온다 하고 가정을 할 때 바로 저번에는 이 네이버가 먼저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카카오가 더 많이 올랐지만 이번에는 카카오도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실제적으로 알짜배기들이 많이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알짜배기를 아직 갖고 있는 이 네이버가
더 오를 가능성이 큰 겁니다. 이거 제 뇌피셜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이러한 카카오나 네이버를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카카오보다는 이러한 껍데기 회사를 들고 있는, 그리고 이 지금 김범수 회장 이 사람의 마인드 알죠? 이 사람의 마인드는 이것도 제 뇌피셜이지만 우리가 그만큼 열심히 한 만큼 우리는 수익을 충분히 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IPO 하면서 이 고생하는 사람들 돈 많이 가져가는 게 맞다. 개인 투자자들은 모르겠다. 이러한 마인드예요.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표 주식이 얼마 없어요. 이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큰 욕심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안전하게 그냥 전문 경영인 쓰면서 이렇게 올라가자. 이런 주의예요. 이렇다 보니까 네이버가 좀 더 안정적이고 개인 투자자들한테 그렇게 큰 부담을 안 떠넘기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 꼭 둘 중에 하나를 사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웬만하면 이 네이버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네이버의 재무제표입니다. 자, 볼게요. 2018년도부터 시작하는데 5조 5천억, 그 다음 해에 조금 줄어들었어요. 4조 3천억, 그 다음에 5조 3천억 회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조 5천억 정도가 늘어서 2021년도에는 6조 8천억, 2022년도에는 1조 이상 훨씬 더 늘었네요. 8조 2천억, 그 다음에 2023년도, 24년도, 25년도는 그 여러 증권회사의 컨센서스입니다. 추정치죠, 추정치. 9조 7천억, 11조, 12조. 보시면은 1조 넘게 계속해서 오를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재무제표적으로 볼 때 우선 네이버는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큰 회사다. 왜? 매출이 늘어나는 게 숫자적으로 보이니까. 자, 그러면 네이버를 사놓으면 앞으로 주식도 우상향을 하겠네 라고 우선 생각을, 기본을 깔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현재 기준, 재무제표 기준으로 잡고 현재의 주가가 싼지 비싼지, 아니면 미래에 과연 이 주가가 적정 가치는 얼마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2018년 5조 5천억, 19년 4조 3천억, 20년 5조 3천억이라 잡으면 대충 약 5조에서 4조 사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평균치 내면 한 5조 정도 되겠네요. 5조. 자, 그러면 2018년과 2019년, 20년 사이 매출이 그냥 평균 5조라 잡읍시다. 그리고 지금 2023년 9조 7천억이네요. 예상 매출이. 9조 7천억이니까 그냥 약 10조라 잡을게요. 간단하게. 자, 그러면 약 2배 정도가 재무제표 매출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기준 올해 23년도는 매출이 약 2배 정도 올랐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간단하게 2018년도와 19년도와 20년도의 주가 대비 올해 2023년도 주가는 2배 정도가 올라야 맞다라고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주가를 한번 볼게요. 차트적으로 가서 자, 한번 봅시다. 이때가 2018년도, 19년도, 20년도거든요. 바로 이 부분인데 대충 평균적으로 보면 한 14만원 정도, 대충 보면 14만원 정도 되겠네요. 평균 가격이. 요 2018년도와 19년도와 20년도의 주가의 평균 가격은, 그러니까 평균 주가는 14만원입니다. 14만원이고 현재 2023년 기준 매출 대비, 이때 매출 대비 현재의 매출이 약 2배 정도였죠. 5조였고 지금은 약 10조 정도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지금 주가가 매출이 5조에서 10조, 약 2배로 갔으니까 주가도 약 2배인
28만 원 정도가 맞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간단하게 재무제표 보고 이렇게 주가를 추정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선 저희가 이 부분의 강의에 대해선 좀 더 세세하고 디테일하게 가려면 제가 한 4-5번 전인가? 강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4주 전인가? 2주 전인가? 하여튼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계산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럼 그 컨텐츠를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보시면 간단하게 약 2배 정도가 되니까 28만원인데, 현재 가격은 19만원이죠. 그러면 재무제표로 봐서는 현재는 저평가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현재 주가는 저평가다. 그리고 매물대를 보시면 약 이 부분입니다. 제가 앞부분에 설명드렸다시피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예요. 자, 그러면 이 주식이 현재 얼마에 사는지 모르겠지만 얼마에 사든 요 25만원에서 30만원까지는 충분히 가겠네 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넓게 보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밑에 얼마에 살지는 그 사람들의 개인 역량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얼마에 팔지는 잡아볼 수가 있는 거죠, 기준을. 왜? 재무제표적으로 봤을 때 2018년도, 19년도, 20년도에 매출이 5조였고 현재의 매출은 10조고 그리고 그때 평균 주가가 14만원이었으니까 그걸 계산해보면 현재 지금 평균 주가는 28만원이 나와야 정당하다. 그런데 현재 주가는 19만원이고 지금 그러니까 지지 라인은 밑에고 저항 라인은 위쪽 부분인데 저항 라인도 27만원에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25만원에서 30만원 사이가 나오니까 이 기업의 가치인 28만원 정도 팔면은 되겠네 라고 저희가 아웃라인을 한번 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매수가는 그게 대비해서 이제 좀 더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네이버는 현재 저평가네. 그리고 네이버의 가치는 적어도 28만원은 되겠다. 그러면 이 28만원까지는 주식이 오겠네? 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좀 더 디테일하게는 뒤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 재무제표를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건 마지막으로인데 이건 제 내피셜입니다. 자, 네이버에 풍문이 한번 돌았어요. 매일경제에서 뉴스가 나온 건데 요 인공지능 관련해서 전문 회사를 설립을 추진을 한다라는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2021년도에. 그래서 중간중간에 해명을 했고 요번에 조금 확정 해명을 한 겁니다. 보시면은 이러한 기사가 쏟아졌다. 그러니까 이혜진과 송정희가 AI 동맹을 하고 수종을 쏟아붓는다. 이러한 뉴스가 나왔다. 여기에 대한 해명 기사인데 당사는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상기 언론 보도에 언급된 사안은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이버와 손정희는 AI 동맹은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네이버가 AI를 안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손정희하고 동맹을 안 한다는 이 뜻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즘에는 약간 사그라들었지만 지금 챗 GPT 관련해서 AI가 엄청 뜨고 있죠. 미래도 당연히 이 AI가 뜰 겁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서 외국 말고요. 한국에서 AI 쪽에 가장 많이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게 그리고 가장 많은 인력을 들고 있는 게 바로 이 네이버예요. 그리고 다른 회사 카카오도 역시 AI 하고 있고 LG도 AI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도 AI를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이 회사 말고도 많은 회사들이 AI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회사들이 이 회사들이에요. 지금 한국에서. 물론 KT도 하고 있고 막 하지만 대표적인 게 네이버,
카카오, LG, SK입니다. 여기서 제일 많은 전문 인력과 제일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게 바로 이 네이버 쪽입니다. 이거는 업계 관계자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앞으로 AI 시대가 올 것 같고 AI에 꼭 투자를 하고 싶다 하면은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와 그리고 엔비디아 그리고 구글 이쪽에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이러한 미국 회사에 AI가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미국 회사에 투자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고, 그런데 나는 해외 주식보다는 한국 주식을 꼭 하고 싶어. 한국의 AI 주식을 꼭 하고 싶고, 그리고 분명히 AI 테마주가 뜰 거야. 그럴 때 어디에 내가 투자를 할까 생각을 하신다면 바로 네이버에 투자하는 게 가장 맞아요. 근데 요번에 AI 테마주 때 네이버는 안 갔어요. 이 AI 테마주의 대표가 네이버인데 네이버가 안 가고 진짜 시덥지 않은 회사들이 갔습니다. 좀 이런 말 하면 그런데 매출도 별로 없고 앞으로의 비전도 그렇게 없는 AI하고 관련되었다고 해서 그러한 회사들이 막 갔는데 과연 다음 AI 테마 때는 이 네이버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네이버도 엮어서 간다고 봐요. 물론 이 네이버에서 현재 이 네이버가 100%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현재까지는 서치 부분입니다. 서치 부분인데 분명히 이 서치 부분에 AI가 도입이 될 거거든요. 이 네이버 AI 안에 클로바라고 있어요. 클로바. 이 클로바가 AI 쪽인데 이 클로바 사장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네이버의 서치는 검색을 할 때 이렇게 우리가 타자에서 치는 것보다는 음성으로 많이 할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검색이 아닌 대화하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하고 대화하듯이 혹은 전문가하고 대화하는 형식으로 서치가 강화가 될 거다. 그렇게 우리는 AI를 현재 개발하는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네이버는 AI가 아닌 다른 쪽으로 해서 매출은 늘리고 있고 순이익도 늘리고 있고 그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펄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 네이버의 주식이 정해지는데 앞으로는 거기에 기존 거 플러스 이 AI가 아마 추가가 될 겁니다. 그러면 기존 펄보다 아마 더 높은 펄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주가가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카카오는 물론 카카오도 AI를 하고 있지만 카카오는 AI보다는 좀 더 뭐라 해야 될까,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결하는 이러한 쪽으로 좀 더 많은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는 AI 쪽으로 아마 갈 가능성이 힘들어 보여요. 하지만 이 네이버는 요 B2B나 아니면 이 온라인 쪽에 AI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지금 한국에서 AI 기술이 가장 발전된 건 네이버라고 저도 많은 전문가들한테 들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많은 돈. 아무래도 인풋이 많으면은 아웃풋도 많이 나오겠죠. 돈도 가장 많이 네이버가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AI 쪽이 발전될 것 같다 하시면 네이버에 투자하시는 게 더 맞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네이버가 현재 저평가인 구간도 맞고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네이버가 어떤 회사고 앞으로 미래에 네이버가 어떠한 비즈니스를 할 건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비해서 주식을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 네이버가 뭘 하든 우리는 상관이 없고 주식으로 돈만 벌면 되니까.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때 2018년도, 19년도 이때 평균 주가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14만 원이었죠. 재무제표로 보면 현재 2018년 기준, 2023년이죠. 2023년 기준 28만 원이 맞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 주가는 19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냥 무식하게 간단하게 놓고 보면 지금 사서 가만히 놔둬도 이 네이버 주가는 28만 원까지 갈 거예요.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돼요.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하지 마시고. 네이버는 어차피 단기적으로 할 종목도 아니고요. 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수익 극대화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좀 더 싸게 우리가 이 네이버 주식이 28만 원까지 가는 건 이제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얼마 더 싸게 사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수익이 더 극대화가 되겠죠. 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네이버의 일봉 차트입니다. 우리 뭐 짜질구레한 기술 이런 거 다 때려치우고 차트만 딱 놓고 보면은 현재 그냥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하락하는 추세. 반등하는 것도 아니에요. 살짝 반등했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고 있죠. 자, 첫 번째. 네이버는 현재 하락 추세다. 네이버가 28만 원까지는 오는 건 알겠지만 현재 하락하는 추세다. 자,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언제까지 하락을 할 건데 요거를 잡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사서 어떻게 한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 언제까지? 28만 원 올 때까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건 뭐다? 28만 원은 정해졌으니까 언제 살 건지만 집중을 하면 돼요. 자, 봅시다. 언제 살 건지를 집중을 하면 되는데 그거를 보시면 자, 이때 한번 지지를 해주고 올라갔죠. 이때가 바로 15만 5천 원입니다. 그리고 이때 지금 지지와 저항 라인이 보여줘요. 그러면 간단하게 이 15만 5천 원이 중요한 자리구나. 이거를 깨면 일시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겠고 이거를 지지해주면 일시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이 부분을 깰지 아니면 지지를 해줄지 봐주는데 이 네이버를 살 주식, 그러니까 네이버를 살 금액의 100% 중에서 내가 갖고 있는 돈 100% 말고 내가 갖고 있는 돈 중에 네이버를 살 돈 100%. 예를 들어서 10억 있는데 난 네이버 1억만 살 거다, 네이버는. 그러면 이 1억입니다. 1억에 대한, 1억이 100%인 겁니다. 자, 이 100% 중에서 우선 15만 5천 원대 30%를 사는 겁니다. 이 15만 5천 원대에 이걸 지지를 해주든 아니면 이걸 깨고 내려가든 우선 30%를 사는 거예요. 왜? 28만 원까지는 갈 거니까. 이건 정해졌는데 15만 5천 원대 살짝 깨주면서 올라갈지 아니면 이때 계속 지지를 해줄지 제가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돈 100% 중에 30%를 제가 먼저 사는 게 낫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차 매수가. 그리고 2차 매수가는 13만 원입니다. 그 다음 지지 라인이 13만 원이거든요. 바로 이쪽 부분 13만 원인데 아마 이까지는 와줄 가능성이 커요. 15만 5천 원을 깬다는 가정하에. 그런데 15만 5천 원을 살짝 깨고 올라가거나 15만 5천 원을 지지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이 네이버 주식을 뻔히 바라만 봐야 되니까 15만 5천 원대 30%를 사자는 뜻이고 그 다음에 15만 5천 원을 깨고 내려왔을 때 13만 원 언저리에 50% 정도를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때 30%와 이때 50%면 약 80% 정도를 매수를 하는 거죠. 매수를 해놓고 기다리는데 혹시나 그때의 장이 현재는 예상을 할 수 없으니까 만약에 그때의 장이 많이 안 좋다 할 경우에 10만 원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은 보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리 10만 원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혹시나 10만 원까지 내려온다 하면 나머지 20%를 물타가지고 총 100%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10만 원까지 내려왔는데 이걸 더 끼고 내려간다 해도 괜찮아요. 왜? 재무제표적으로 봐도 얘는 충분히 28만 원까지 갈 주식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1차 때, 2차 때, 3차 때. 근데 제가 보기에는 3차까지는 안 올 것 같아요.
1, 2차 때 정도까지만 와줄 것 같은데, 요 1, 2차 때, 그러니까 간단하게 15만 5천원과 13만원, 요 사이 때 분할 매수해가지고 80%를 정도 들고 있다면, 이때 사서 요 위에 23만 3천원과 28만원 사이, 요때 팔면은 이 네이버 주식으로 약 2배 정도를 벌 수가 있어요. 요 위에까지는, 그러니까 28만원 위에도 저는 뚫고 올라간다고 생각은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이때는 너무 돈으로 밀어붙인 장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기까지 가겠지만 당장은 힘들어 보여요. 한 23만 3천원에서 28만원 사이 여기를 맞고 내려오고 하다가 갈 것 같기 때문에 우선 트레이딩 관점으로 15만 5천원과 13만원 사이, 이때 사서 23만 3천원과 28만원 사이, 이때 팔면은 약 2배 정도의 수익이거든요. 그러면 아주 안정적이고 그리고 큰 돈, 네이버니까 큰 돈을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짜잘한 콘스닥 같은 경우에는 1억 이상 투자를 못해요. 불안하기도 하고 빠져나오기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큰 돈을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 방법, 2배 정도를 벌 수 있는 방법이 이 네이버로 이렇게 쉽게 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제가 장담합니다라고까지 얘기는 하긴 그렇지만 정말 안정적인 투자는 바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큰 목돈을 몇 복리로 굴리다 보면 어느새 정말 그 돈이 좀 크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뭐 카카오 이런 걸로 단타 치시는 분도 많은데 단타 쳐봤자 잔도 부스러기밖에 안 돼요. 그리고 단타를 친다고 해서 10번 중에 10번을 이기냐?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10번 하면은 한 3, 4번 정도는 져요. 6번, 7번 정도를 이기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처럼 못하시는 분들은 더 큰 손해를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네이버로 그러니까 중장기 투자를 하면서 2배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을 이렇게 간단하게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여러분들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기본적으로 네이버가 2배를 간다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저희가 설명드렸다시피 28만원이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28만원 가는지에 대해서는 앞에서 충분히 설명해 드렸어요. 재무제표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28만원은 충분히 가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더 싸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 왜 언제가 싸냐? 15만 5천원 정도가 싸고 그리고 13만 원 정도가 올 것 같으니까 이때 사놓자. 그리고 혹시나 얘들이 장이 안 좋아가지고 부서지면 10만원까지는 갈 것 같으니까 10만원 오면은 땡큐 고맙다 하고 나머지 돈을 더 사놓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주식 매일 볼 필요도 없이 28만원까지 기다린다. 기다렸다가 내 주식이 턴 해가지고 23만 3천원에서 28만원 사이 오면 그때 장 보고 23만 3천원에서 28만원대 팔자. 그러면 가볍게 그리고 안정적이게 2배를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물려있는 분들은 28만원 이하에 물려있는 분들 안심해도 돼요. 지금 내가 내 월급으로 계속해서 네이버를 계속 사놓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충분히 원금을 회복하고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 46만원, 35만원 이때 샀다. 이러면은 많이 기다려야 돼요.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투자를 잘못한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 금액도 가긴 갈 거예요. 언제가 갈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15만 5천원과 13만원에서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맞고,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데 계속 물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13만 3천원에서 15만 5천원 사이에서 매수를 하셨다가 23만 3천원에서 28만원 사이에 주식을 매도를 하면 손해보다 충분히 이익을 먹고 나올 수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이 네이버 주식을 현재 사려고 준비 중이거든요. 저도 저 같은 경우에는 단기 투자는 한 3천에서 5천 정도로 투자를 하고
나머지 네이버처럼 이렇게 큰 주식들은 제 그 금액 중에서 한 20% 이상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이버는 AI 관련주, 그러니까 네이버가 다음에 오를 때는 이 AI 관련해서 테마가 형성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저도 지금 이 네이버를 많이 투자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AI 관련해서 다음에 떠주면은, 이 테마로 엮어주면은 28만원보다 훨씬 높게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커요. 왜? 펄을 그만큼 더 많이 받을 거기 때문에. 자, 네이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간략하게 텍스트로 한번 적어봤어요. 자, 네이버는 현재 하락 추세 중인 겁니다.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15만 5천원을 강하게 지지해주는지 아니면 깨고 내려갈지 이걸 봐주는 겁니다. 만약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간다면은 13만원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맙다 이라고 15만 5천원에서 14만원 이 사이에 분할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중장기 관점으로 네이버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1차 매수가 15만 5천원에 30% 매수를 하고 이 15만 5천원을 깨고 내려간다면 14만원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나머지 50%를 투자해서 총 80%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13만원을 웬만하면 깨고 내려갈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그때 장이 만약에 안 좋아서, 네이버가 안 좋아서가 아니고 장이 안 좋아서 네이버가 더 내려간다면 그 다음 라인은 10만원입니다. 만약에 10만원까지 내려와 준다면 오히려 땡큐죠. 네이버가 28만원까지는 충분히 오를 가능성이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10만원까지 내려오면은 땡큐이라고 나머지 20% 물량을 더 사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00%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매도가는 23만 3천원에서 28만원. 이때 매도를 한다면, 자, 1, 2, 3차 때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해서 요렇게 23만 3천원에서 28만원대 매도를 한다. 이러면 단순 계산으로 보면 약 2배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기간은 모르겠지만 저는 기간은 약 3년 정도를 잡습니다. 길게. 짧으면 한 2년? 뭐 1년 정도에서 올 수는 있겠죠. 자, 만약에 이때 AI 붐을 탄다. 요거에는 그 네이버가 AI 테마주를 못 엮였는데 다음에 AI 테마주를 엮여서 네이버가 간다 하면은 28만원보다 훨씬 높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요 2배 이상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안정적이고 목돈을 투자를 해서 복리로 이렇게 몇 번을 굴리다 보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큰 부를 창출할 수 있을 겁니다. 물려있다. 물려있어도 요 가격에 계속 분할 매수를 하면 되고, 관심이 있다. 관심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1, 2, 3차 때 매수를 해서 23만원과 28만원대 팔면은 충분히 안정적이고 지속적이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저는 장담하면 또 나중에 뭐라 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이렇게 매매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은 네이버에 대해서 지난 편 카카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네이버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편에는 뭐 기술적 분석을 하든 차트 분석을 하든 아니면은 뭐 또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 트레이너 주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